보시는 건 외국에서 2017년 정도부터 유행하고 있는 코리안 누들 챌린지 관련 영상들입니다. 먹방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이니 우리나라 라면을 먹고 영상을 올리는 것이 이상하다고 볼 수도 없지만 라면은 조금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순히 맛있어서 올리는 영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표정을 보셨다면 알겠지만 우리 라면은 맛보다 맵다라는 인식이 해외에서 더 강합니다. 특히 유독 우리나라에서도 매운 라면으로 유명했던 제품들이 영상 소재로 사랑받는 것을 볼 수 있죠. 매운 음식을 굳이 먹으며 영상을 찍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영상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매운 것을 먹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좋아하는 것도 묘하지만 우리는 좀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매운 음식이라면 왜 하필 한국 라면일까요? 물론 일본이나 기타 국가에서 우리나라 음식이 맵다는 이미지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단순히 매운 것으로 따지자면 가까운 중국 사천 지역도 있고 태국, 멕시코와 같은 아메리카 대륙도 충분히 매운 음식을 잘 즐깁니다. 한국의 매운 라면이 유독 유행인 것은 바로 문화 때문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떡볶이나 디저트와 같은 건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편하게, 싸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라면인데요. 이런 이유로 많은 컨텐츠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으며 매운맛이라는 젊은 층이 좋아하는 요소까지 가지고 있으니 영상 제작자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맛 역시 포함되고요. 나이가 많은 해외 사람들, 특히 매운맛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야 굳이 널리고 널린 음식을 마다하고 한국 라면을 먹을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다만 시대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젊은 층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매운맛을 즐기지 못하더라도 먹고 싶어 하고 먹는 것을 보고 싶어 하고 경험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가장 한류에 민감한 일본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매운맛을 잘 먹지 못하는 일본에서 한국 라면의 인기는 대단한데 우리는 잠시 잊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인스턴트 라면의 원조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원조국에서 한국 라면의 인기에 편승해보고자 한글까지 써가며 짝퉁 라면을 만들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세계에서 잘 나가고 있는 한국 라면 이야기를 트루코리아가 해보고자 합니다. 뽀글뽀글 맛 좋은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맛나. 라면은 참 신기한 음식입니다. 먹을 게 없을 때나 찾게 되는 음식이라면서도 재벌처럼 돈이 많은 사람도 1년에 한두 번은 즐기는 것이 라면, 아니 정확히는 인스턴트 라면이죠.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그 맛이 바뀌는 것은 물론이요, 가격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튀김면인 라면을 먹고 까지 말아 먹고 심지어 한국인이라면 빠질 수 없는 김치까지 곁들이면 누가 생각해도 몸에 너무나 나쁜 조합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참기 힘든 게 한국 사람의 마음입니다. 라면은 중국 음식 남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으로 1870년대 넘어가면서 일본식 발음인 라멘이 되었고 닭뼈, 돼지뼈, 멸치 등을 우려낸 육수에 말아먹는, 즉 우리가 아는 일본식 라멘이 되었죠.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인스턴트 라면은 1958년 일본 니신 식품의 회장 안도 모모후쿠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1950년대 일본은 제2차 대전 패배의 후유증으로 인해 건국 이후 최대의 식량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밀가루를 원조받아 빵을 만들어 먹는 게 일반화되어 있었죠. 안도는 어느 날 술집에서 튀김을 보고 힌트를 얻어 라면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짧은 조리시간, 값싼 가격까지. 이러니 건너편에 있는 우리나라 역시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한국전쟁으로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배고픈 시절이었으니까요. 국민소득 104달러 시절인 1960년대 초,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5원짜리 꿀꿀이죽을 사먹으려고 사람들이 긴 줄을 늘어서던 때였습니다. 삼양식품 전중현 회장은 이를 보고 일본 출장길에 먹어본 인스턴트 라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인스턴트 라면을 처음 만든 니신 식품에 갔지만 기술 전수를 거절당하고 라이벌 기업인 묘조 식품을 찾아가 매달리다시피 라면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후 정부를 설득해 5만 달러를 지원받아 1961년 묘조 식품에서 라면 기계 2대를 들여오게 됩니다. 1963년 9월 15일 우리나라의 첫 라면이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마저도 처음에는 너무 비싸 일반인에게는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특식이었습니다. 이후 라면은 점차 우리 사회에 빠르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경제가 성장하며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고 라면이 가난할 때 먹는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천대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면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면서 탄생하는 수많은 스토리와 함께했습니다. 라면을 먹고 싶어서 야구를 시작했다던 박찬호, 라면만 먹고 금메달을 땄다던 임춘애 등 라면은 역경과 성공 스토리를 상징하는 음식이 되었죠.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라면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 다양한 라면이 그동안 나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때도 있지만 즐기는 입장에서 이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겪어보지 못한 컨텐츠 강국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저는 늘 문화 강국이 가져오는 다양한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라면 역시 이 파도와 함께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류는 팬데믹 사태 이전부터 조금씩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폭발할 시간이 조금 필요했을 뿐이죠. 라면 역시 조금씩 해외로 퍼져나가며 한편에는 맛으로, 한편에는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2023년 4월 1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3월 라면 누적 수출액은 2억 8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최대치였던 지난해 1분기 수출액 1억 8,200만 달러보다 14.3% 증가한 규모입니다. 1분기 라면 수출액이 2억 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당연히 K 컨텐츠의 확산 때문입니다. 전에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에 올랐던 영화 기생충에서 짜파구리가 등장해 해외의 이목을 끌었으며 최근에는 TVN 예능 서진이네에서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B가 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이 방송되며 해외에서 화제가 되었죠. 이런 K 컨텐츠 속 라면은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되었으며 수출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번 라면 수출 기록이 전체 농수산식품 수출액 2% 감소 중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 라면 문화는 라면 원조 일본, 특히 젊은 층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일본 기업 니신이 국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시리즈 모방 제품을 출시했다고 알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하고 우리 기업인 삼양의 기술 전수를 거부했던 바로 그 닉신 식품입니다. 니신이 내놓은 건 컵라면 니신 야끼소바 UFO 볶음면, 진한 한국풍 달고 매운 까르보와 봉지라면 니신 야끼소바 볶음면, 한국풍 달고 매운 까르보입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포장의 형태, 색감, 심지어 무려 한글까지 적어 베껴 만들었습니다. 사실 해외에서 우리 라면 짝퉁을 만든 것이 처음은 아닌데요. 과거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도 불닭볶음면 모방 제품이 판매돼 논란이 일었는데 포장지가 유사한 것은 물론이고 한국어로 엄청, 한국 불닭맛 등이 적혀 문제가 되었죠. 다만 일본의 경우 심지어 니신이라는 인스턴트 라면 개발 회사이자 글로벌 식품 기업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일본의 인기 식제품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라 기분이 나쁘기도 하기에도 그렇고 좋다고 하기에도 그렇고 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가별 연간 라면 소비 규모는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미국, 한국 순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바로 미국인데요. 전 세계에서 라면 소비가 4번째로 많은 미국은 라면 기업들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시장이자 향후 가장 성장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1위 라면 기업은 여전히 일본 기업입니다. 다만 그 격차가 우리 기업과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격 차이는 꽤 많이 납니다. 물론 한국 라면이 더 비싸죠. 농심 신라면은 미국 마트에서 한 봉지당 1.5달러 안팎, 신라면 블랙은 2.5달러 안팎에 팔리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인 일본 도요스이산의 대표 제품은 한 봉지에 0.5달러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거의 3배에서 5배 가까운 가격 차이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2020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으로 신라면 블랙을 꼽기도 했죠. 우리 기업 라면이 미국에서 1위를 하는 것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에 라면을 넣어도 이상할 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처럼 문화 수출을 타고 라면은 한국인의 매운맛이 되어 세계로 퍼져나가는 중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금 먹고 있는 음식 중에는 라면에 이어 세계로 한국의 맛을 떨칠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득 그런 생상을 해봅니다. 제가 평소 먹는 우리 음식의 맛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느낄 수 있는 날. 그러니까 모든 한식이 세계에 퍼져 어디서나 우리 맛을 쉽고 편하게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요. 라면이 통했다면 이 상상도 현실이 될 수 있겠죠. 과거에는 가난한 이들의 음식에서 지금은 한류의 대표 주자가 된 라면. 오늘 저녁은 파를 송송 넣은 라면 한 그릇 어떠신가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